유재민 달마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 첫 장면에 첫 장면 그림 없는 거는 죄송하고요. 왜냐면 오늘 이게 원래 오후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목은 못 만들어 놨어요. 중간에 한두 개 빼졌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말로 대체하면 되니까 그냥 시간 남았으니까 하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제가 비트모빅에 베팅한 이유, 커뮤니티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고요. 닉네임은 부자입니다만 이름은 성민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비트모빅에 베팅한 이유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투자 경험, 인생 경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일단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된 건 2017년 말이었어요. 2017년 말. 근데 17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7년 말이 그 고점이었죠. 17년 말 18년 1월 달이 고점이었죠. 2천만 원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투자를 시작해서 17년부터 19년 말까지 3년 내내 하락장이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처음 코인 투자하는 사람 치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2천만 원에서 400만 원 가는 시장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잡 알트 코인들을 투자했고 17년부터 19년 말까지 오르겠지 하고 한마디로 물에 탔죠. 물에 탔더니 3억 3천 정도가 날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7년부터 19년 말까지 3억 3천을 날려서 투자를 대실패하게 됐고, 그리고 19년부터 20년에는 편의점을 잠깐 1년 정도 운영하게 됐어요. 근데 운영하게 된 거는 3억 3천을 날려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시기적으로 하게 돼서 한 거였는데, 편의점 운영을 하면서 요양 아닌 요양을 하게 된 거죠. 말이 요양이지 제가 요양으로 남기고 싶어서 요양으로 한 거지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다가 20년 말에 저희 형이랑 저랑 같이 하고 있고 알바는 쓰지 않는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형이 20년 말에 갑자기 아팠어요. 좀 많이 아파가지고 형이 편의점을 같이 운영할 수 없게 돼서 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나도 못하겠다. 그냥 이거 아는 사람 넘기자 하고 운이 좋게 넘길 사람이 있어서 넘기게 됐고, 2020년에 전 재산이 3억 3천이었던 게 2천에서 이제 5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5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인생 똑같으니까 500만 원으로 한번 인생을 베팅해보자 하고 코인판에 다시 2020년에 뛰어들었죠. 그래도 운이 좋게도 22년 중순까지 3억 3천 다 갚고 배로 벌어가지고 운이 좋게 한 5년 10년 정도는 형이랑 저랑 백수생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백수생활 하면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알트코인은 다들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등락폭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크고 무법천지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당장 접으면 접게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알트코인을 투자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 같은 걸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 형이 유튜브에 비트코인을 검색했어요. 근데 때마침 진짜 운이 좋게도 지혜족보가 제일 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21년도에 지혜족보를 공부하면서 운 좋게 계속 작가님 영상이 좋아가지고 계속 작가님 영상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 남은 돈으로 이제 쓸 때 썼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자라고 하는 시점에 어느 순간 지혜족보에서 작가님께서 대청봉 코인을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백수 생활을 하니까 생방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는데 다 보고 나서 저랑 형이랑 딱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 이제 은퇴하겠다. 대청봉 코인 저기에 베팅하고 나 비트코인 투자 안 할래? 하고 대청봉 코인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는 어떤 식으로 에어드랍 한다는 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하고 준비만 하고 있었거든요. 산 못할까봐. 왜냐면 이게 나를 은퇴시켜줄 코인인데 결국에는 은퇴시켜주는 것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은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배파하는 건지 모르니까 일단 사는 타자 하고 있는 시점에서 22년 9월 달에 운이 좋게도
지혜족 그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 책이 출간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그 예약판이 아니고 일반판은 한 권에 22장 해가지고 20모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땐 GNC였는데 그 GNC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작가님이 떠먹여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뿌리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부터 관악산 전까지 계속 사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관악산 때 이제 마무리로 사모으려고 하는데 관악산 라이브 이후에 몇백 권 남았다고 제가 그 책방에서 들었는데 관악산 이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못 사가지고 이제 제주도부터 이제 호주까지 이런 식으로 다 타게 된 거죠. 이제 결국에는 코인을 구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엔 대청봉 코인에 베팅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비트모빅에 베팅한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커뮤니티 형성과 개발팀의 도덕성. 전 이 두 개만 보거든요. 이게 대청봉 코인만 속했던 게 아니고 제가 투자했던 알트코인의 대부분은 투자받지 않은 코인들을 대부분 투자받지 않거나 소규모로 덱스 거래소에 있는 작은 코인들만 투자했거든요. 메이저 코인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했던 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근데 제가 대청봉 코인을 보고 은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이미 2014년에 작가님께서 비트코인 강의따를 썼었고 그러면서 10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지혜족보의 팬덤도 있고 2014년 때부터 팬덤도 모였고 오태민 독서클럽이라는 좀 공부를 중점으로 하는 그 모임도 있었기 때문에 비트모빅 프로젝트는 제 개인적으로 이미 견고한 커뮤니티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견고한 커뮤니티 때문에 이미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모아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단지 의문이었던 거는 개발팀의 도덕성이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그래 이거 가치는 갖고 가치는 무조건 생기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거의 판단은 당연히 프로젝트가 멀쩡한 프로젝트여야 되는 것도 그건 당연한 거고 개발팀의 도덕성이 부재가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여기 모이신 분들이 만든 그 관악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주까지 끝냈던 이 커뮤니티가 결국엔 개발팀이 도덕성이 없다면 부셔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를 갈 때까지도 작가님 측근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태민 작가님을 비트코인 전문가로서의 오태민 작가님은 믿겠는데 인간 오태민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왜냐면 나는 방송으로 보고 책을 읽은 게 다인데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또 라이브 방송을 좋게 했다고 실제로 성격이 좋은 거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와 형은 여기 모빅을 모을 겸 관찰할 겸 계속 제주도부터 호주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모빅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계속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의 척도를 계속 재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지금은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검증이 전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굳이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초기에는 이게 스캠이냐 스캠 아니냐의 기준으로 보고 했다면 지금은 그 단계는 넘었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개념으로 봐야지 스캠이냐 아니냐의 척도로 보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도 제가 이걸 만들었던 내용이 다른 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쓰던 내용을 PPT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저희 이 생태계 내에 있는 분들은 그 신뢰에 대한 기반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외부에 있던 분들이 이제 우리 모빅 생태계로 들어올 때는 이거 신뢰를 가지고 작가님을 믿고 이 프로젝트를 행사하는 걸 보면 된다. 모빅을 갖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너네 좀 이상해. 너는 이거 이상한 약간 다단계 모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 신뢰 얘기나 그런 신뢰에 기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썼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게 원래 오늘 강의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건 빈칸이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게 그대로예요. 제가 이 빈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에는 어떤 코인이 있으면 물론 이게 코인도 되고 사업도 되죠.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 안에 커뮤니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붙고, 일반인들이 붙으면서 확산이 시작되면 가치를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는 건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그래픽 카드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예시가 페페코인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고, 아니, 비트모빅을 밈코인이랑 비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페페코인을 가져온 이유는, 밈코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장난으로 만든 거고, 시바이누, 도지, 뭐, 이런 애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페페, 개구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엔 밈코인이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이 장난으로 만든 코인은 아무 효과도 아무 기능도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 코인이 가치를 가지려면, 결국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여기 이 적혀 있는 것도 공식 홈페이지에 얘기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밈코인. 개들은 좋은 하루를 보냈다. 그러면서 여기 오줌 싸면서 이 시바이누, 플로키누, 도지 막 이런 것들을 제치고 내가 짱을 먹겠다. 밈코인에 짱을 먹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이라고 계획표도 보면은 1단계 밈을 만든다. 2단계 좋은 마음으로 존버한다. 3단계 밈을 장악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사람들이 믿고 모이면서 믿음에 기반해서 이 가짜인 게 진짜가 된 거를 저는 봤었어요. 이거는 2023년 버전이긴 한데 페페는 저는 2021년도에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모빅을 투자했던 거고, 그러니까 밈코인이랑 비교해서 투자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말 같지도 않은 밈코인도 커뮤니티가 모이면 가치를 만드는데 오태민 작가님이 진짜로 제대로 된 화폐 현상을 재현하려고 하는데 얘네도 했는데 심지어 우린 커뮤니티도 있는데 작가님은 똑바로 하는데 못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한 거고 단지 단순하게 커뮤니티가 있으면 가치가 생긴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페페코인은 고점 대비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농심이나 하나 정도의 시가총액이 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애가. 근데 아무것도 아닌 애도 이 정도인데 비트모빅은 더 대단한 거죠. 실제로 하려는 것도 있고 커뮤니티가 단단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커뮤니티가 믿음을 통해서 가치를 형성했지만 이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아까 그 개발자의 도덕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도덕성의 부재가 가치를 부셔버려요. 이 밈코인에서 시가총액이 5,600억인 시점에서 이게 2023년 8월 뉴스거든요. 개발자 중 몇 명이 페페코인을 옮겨서 팔아먹으려고 그 페페코인의 그 멀티시그를, 그러니까 5명이 서명해야 되는 걸 2명만 서명하게 만들고 2~3명이 서명을 한 다음에 코인을 거래소에 보내서 200억 원어치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5,600억의 시총이 한 달 만에 3,300억이 되면서 2,300억이 증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우리 같은 커뮤니티가 가치를 만들더라도 이 CEO나 개발자나 벤처 캐피탈 중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도덕성이 부재하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가님을 보면서 검증이 필요했던 거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점의 비트모빅은 강한 커뮤니티와 창시자의 높은 도덕성이 있는 게 비트모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한 커뮤니티라고 하면 일단 호주 락업을 작년에 5년 락업을 대부분이 했잖아요. 대충 에어드랍 400만 개에서 160만 개가 있는데 그것도 5년을 락업했잖아요. 물론 그게 채굴 지분을 받기 위해 한 것도 있지만 아무리 채굴 지분을 받기 위해서 한 거라도 이 코인 업계, 그러니까 코인판에서 투자해보신 분은 알 텐데 5년을 락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1년만 지나서 사라지는 게 수두룩하니까 믿지 못하고 이렇게 1년도 락업을 하지 못해요. 근데 5년을 락업했다는 건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비트모빅을 공부하고 오태민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오태민 작가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5년을 잠글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강한 커뮤니티라고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가 모이면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제가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강의할 줄 모르고 허락을 안 받고 이게
해왔는데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코인 홀더라는 이유로 영상을 만들고 이 카페를 운영하고 이게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이거는 아무리 큰 커뮤니티도 이렇게 활동 안 하거든요. 자기가 몇억 원어치의 코인을 들고 있어도 자발적인 활동을 안 해요. 왜냐면 난 이거 투자한 거고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보다 사이즈가 큰 커뮤니티도 이렇게 활동적인 커뮤니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희가 키케야 지금 많아봐야 5,000명이고 진짜 많아봐야 10,000명,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인 것 같거든요.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글로벌, 심지어 스티븐이라는 호주 분도 하잖아요. 이게 글로벌로 활동도 안 하고 커뮤니티 활동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엄청 강한 커뮤니티라는 증거죠. 그리고 최근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뭐 예를 들어 모빅먹보님이나 이재근 방장님이나 뭐 안동사제천재 이런, 그리고 바사님, 그런 분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일요일마다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모빅을 많이 끌고 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일이 있는데 일요일마다 시간 날 때마다 커뮤니티를 위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 심지어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한다? 엄청난 거죠. 왜냐면 저랑 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데 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는 분도 있고 학생인 분들도 있는데 이런 자기의 현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까지 간다? 엄청 강한 거죠. 그것도 5,000명짜리 커뮤니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모빅이 엄청 강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오태민 작가님이 창시자잖아요. 결국엔 제가 아까 전부터 개발팀의 도덕성을 보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작가님의 도덕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2014년 비트코인 강했다부터 10년간 영상이나 이 강의나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일관된 태도로 말씀하셨어요. 2014년에서도 이 비트모빅 강했다를 보면, 비트코인 강했다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그 글로벌 그 SNS 개념으로 봐서 그때부터도 결국에는 금융권에서 많이 모아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가격이 높아져 버리는 바람에 그때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모으지 않았고 결국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모빅으로 해보자라는 프로젝트로 시작된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은 일관된 말이었다. 두 번째는 코인을 갖지 않고 팔지 않는다. 그렇기 위해서 공공재를 코인 주스를 오픈했고, 그리고 이거는 뻔한 얘기니까. 그리고 작가님이 다들 아시겠지만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작가님의 비트코인 전문가로서의 명성과 권위, 위상이 달라진 건 다들 아시잖아요. 엄청 높아졌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작가님이 글만 쓰면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가가 되었는데, 이 정도 됐으면 도덕성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정도 위치가 됐으면. 왜냐면 내가 한국에서 권위가 있고 비트코인 전문가로서 그래서 책을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비트모빅이라는 걸 팔아서 몇 푼 벌겠다고 이걸 포기하는 것 자체도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아마 대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도망자 신세가 된다. 만약 진짜 내가 오태민 작가님이 슈킹을 했다. 속된 말로 슈킹을 했다. 그것도 당장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애초에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지만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이건 우스갯소리라는 건데, 작가님 아드님이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군대에 있는 아들 버리고 도망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도덕성이 없어서 도덕성이 생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으로는 긴가는 좀 없어도 뭐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5,000명의 커뮤니티가 지지하고 가치가 있다. 창시자도 도덕성이 높다. 그럼 그렇다고 치더라도 비트모빅은 화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화폐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화폐가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단 3명만 이 컵이 그냥 거래의 매개체여도 단 3명이 이 컵으로 거래를 하고 신뢰를 하고 있으면 그게 화폐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저희 커뮤니티가 5,000명이다 보니까 남이 볼 때는 그거 동호회 쿠폰 아니야? 그냥 그거 교회 달란트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서 베네수엘라를 가는데 실수로 환전을 안 해서 원화를 들고 간 거예요. 원화만 들고 가서 베네수엘라에서 식사를 사거나 생필품을 사려고 하는데, 당연히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이 원화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받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뭔데, 베네수엘라 돈을 내든가 달러를 내야지, 그걸 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에 사는 2,000명이 이 원화의 가치를 인정 안 해서 돈으로 인정을 안 해줘서 못 쓰게 한다고 이 한국에서 5천만 명이 신뢰하는 화폐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2천만 명이 이 원화를 못 알아본 거지. 원화를 못 알아봤어도 5천만 명이 쓰는 원화의 가치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환율이 어떤지 모르지만 1달러에 1,200원, 1,3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단지 베네수엘라들이 이해를 못한 거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우리 5,000명 내에 사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이 비트모빅이 5,000명 내에서 통용된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외부에서 이해를 못해서 가치가 없다고, 그 외부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내부에서 서로 신뢰하고 이 5,000명이 비트모빅을 화폐처럼 사용하면 그건 화폐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해야 되고, 단지 우리의 차이점은 그냥 5,000명이 쓰는 거, 5천만 명이 쓰는 거,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머릿수 차이. 비트모빅이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단순하게 5,000명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커뮤니티가 확산돼서 5만 명이 됐다. 그래도 좀 애매한데? 지역 화폐 같은 거 아니야? 50만 명이 됐다. 화폐 맞나? 500만 명이 사용한다. 5천만 명이 사용한다. 5억 명이 사용한다. 50억 명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도 화폐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단지 그거와 이 50억 명이 사용하는 것과 5천 명이 사용하는 거의 차이는 머릿수 차이밖에 없어요. 단지 이 생태계 내에서만 신뢰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깨끗한 장부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도 잘 돌아가잖아요. 애초에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빵원이겠죠. 지금도 모빙 매니아에서 빵원으로 거래될 거고, 그게 아니잖아요. 5천 명이 알아보고 지금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2014년도 비트코인 다큐 같은 걸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너무 완벽하게 보기 때문에 니네들이 뭐 비트코인처럼 되냐 마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14년도 다큐멘터리 사진을 보시면 그분들도 이런 뉴욕의 모빌회관처럼 센터를 차리고 엑셀 띄워놓고 이거 500달러, 1비트코인은 500달러에서 사실 분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럼 걔네들 봤을 때는 그거 지금이랑 저희 비트모빌이랑 그때랑 보면 다른 게 없거든요. 단지 시기적으로 아직 저희가 생태계가 작아 보이니까 남이 볼 때는 허접해 보이는 거지, 비트코인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났기 때문에 확산되고 커지고 그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5,000명,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 억 단위가 됐기 때문에 결국엔 ETF도 승인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아시잖아요. 관악산에 400명만 왔던 거. 심지어 저랑 형은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작았던 모임인데 관악산 커지고 계룡산 커지고 제주도 커지고 또 미국 더 커지고 호주에서도 피날레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커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JTBC도 모집을 받았고 한양대도 들어왔고, 1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관악산에 모였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 JTBC가 같이 하게 되고 한양대가 같이 가게 되고, 그때 당장 말해줬으면, 누가 타임머신 타고 말해줬으면 한 절반 이상은 못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 1년, 2년 후의 결과물은 결국엔 한양대와 JTBC 됐고, 더 커질 거고, 계속 확산될 거고, 비트코인처럼 될 거고,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계속 말하는 거지만 5,000명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500만 명, 5천만 명,
억 단위로 사용하는 우리가 이 신뢰망을 만들어주면 이 신뢰망에 땅을 깔아주고 땅 위에 인프라들이 올라오거든요. 우린 초창기부터 땅을 깔아준 거고 땅을 깔아줬고 우린 그 비트모빌이라는 땅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땅 위에 우리가 지금은 상상을 못할 좋은 인프라들과 기업들이 올라와서 기업형 블록체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지금은 이해 못할 수도 있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제가 이런 걸 설명할 때 무조건이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무조건이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된다라는 말은 작가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저 같은 일반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함부로 무조건이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제 말도 듣고 작가님 말씀도 듣고 많은 사람 말씀 들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22년도에 9월 달에 비트모빅을 베팅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좀 가다듬고 이제 결정을 하고 베팅을 하실 때가 온 거죠. 자기 결정에 후회 안 되도록 많은 분들이 베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모빅을 투자라는 건 아니에요. 결국엔 자기 결정이니까. 그러니까 베팅 하는데 한번 후회 없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별거는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분들 있을까봐 이걸 가져왔거든요. 별건 아닌데 너 운 좋게 미리 모아서 많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지금 이 정도 가격이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할까봐 가져온 건데 제가 22년 9월 5일 그러니까 책이 나오고 4일 뒤에 그 작가님 유튜브에 썼던 댓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마 얘기 아실 거예요. 이 비트코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도마를 얼마에 팔아야 되는가 그쪽에 썼던 거였는데 저는 이때도 일지엔 시장 가치는 340만 원 간다고 했었고 물론 총 발행량 그런 건 좀 잘못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작가님도 너무 제가 속된 말로 노빠꾸로 얘기하니까 진짜인지 농담인지 칭찬인지 조롱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전 진담을 했던 말이었고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 강의했던 것처럼 베이저 코인, 잡코인, 밈코인, NFT 이런 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를 바탕으로 비트모빅을 베팅했던 거고 그 소수의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GNC의 가치가 생길 거라 생각했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밈코인도 무가치한 데이터 쪼가리인데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비트모빅은 진짜로 하고 있잖아요. 이 밈코인이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커뮤니티는 더 단단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엔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엔터적 커뮤니티 유저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팅한 거고 저희 커뮤니티는 지금도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이때 1년 전에 22년도에 생각한 것보다 지금 커뮤니티는 엄청 강해졌고 작가님의 도덕성도 함께 있기 때문에 못할 게 없죠. 까놓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해보시고 이제 결정하실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래 제 아는 지인들한테 비트모빅이라는 걸 알려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알려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연휴 때도 가르쳐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주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 쓰게 된 거고 또 여기는 또 시간 안에 오늘 할 줄 몰라서 내용은 못 썼지만 한마디로 베팅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베팅해보세요. 어차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뭐 자기 마음이니까 한번 이제 도전해보세요. 해보실 분들은. 저는 베팅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도 받나요? 네, 질문하실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멋져요. 네. 네, 그럼 끝낼까요? 네. 질문 없으면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질문이 있습니다. 아, 제가 네네네. 질문이 있는데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네.
우리 부자입니다마님의 그 투자 패턴을 저는 굉장히 즐겁게 보거든요. 아,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외부의 시선으로 보니까 즐겁게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투자 인생 철학을 이렇게 투자의 그 과정이 보면 그 투자 원금이 3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500만 원이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실은 그 정도의 금액이 그렇게 쪼그라들게 되면 네네. 아주 일반적으로는 그냥 떠나게 되거든요. 그쵸, 네, 그쵸. 네. 네, 이거는 내가 실패했다 그러고 그냥 그래 평범하게 살자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일어나게 된 계기가 혹시 별도로 있으세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이제 17년부터 19년 말까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코인을. 제가 잘 파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19년부터 20년까지 좀 힘드니까 이제 진짜 500만 원까지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남은 시점에서 2천만 원을 어떤 한 코인에 투자했고 그 코인이 몇 달 만에 네토막이 나서 500만 원이 된 거죠. 근데 그 500만 원이 된 거를 19년 말에 뺐어요. 왜냐면 500만 원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3억 3천에서 500만 원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건졌는데 20년 말에 편의점을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그 코인이 어떻게 됐나, 내가 투자했던 코인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그 500만 원 내서 뺐던 코인이 1년만 더 참았으면 50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솔직히. 내가 1년만 참았으면 다 복구하고 인생 편하게 사는데 너무 열받는다, 화가 난다, 그리고 제정신으로 못 살겠다. 그럼 이 500만 원으로 한 번 더 어차피 3억 3천이나 3억 3,500이나 티도 안 난다. 인생에 베팅해보자 해서 베팅하게 된 거죠, 그렇게. 500만 원으로. 지금까지. 멋있네요.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로 멋있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의 판단 중에 일부는 분명히 미래가 있었던 게 증명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수익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보지는 못했더라도 네네. 어쨌거나 본인들이 그 결정했던 판단 중에 가치가 분명히 증명이 된 적이 있던 거가 이제 됐으니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요즘에 모빅에 이제 요즘 뭐 많이 빠져 계시잖아요. 우리 네네. 부자입니다님. 네네. 그냥 이거는 저도 번외 질문인데 네네. 그냥 단순한 번외 질문이에요. 네네네.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실지 모르니까. 네네네. 요즘에 뭐 그냥 재밌게 보시는 알트가 또 있으신지. 요즘에 재밌게 보는 알트는 없었고요. 왜냐면 어차피 그러면 내 투자 자금에서 그냥 나는 그냥 하루에 그냥 일상생활할 정도밖에 한 달에 일상생활할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일상생활할 정도의 돈에서 딱히 투자할 금액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비트 모빙만 보고 있었고, 비트 모빙만 보고 있다가, 왜냐면 계속 잘 올랐잖아요. 다른 거 볼 틈 없이 신나고 있었으니까 보지 않았고, 그래서 딱히 알트는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근본이 제가 다른 분들처럼 비트코인 투자하다 온 게 아니고 알트 투자하다 왔기 때문에 항상 알트는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 네트워크망을, 신뢰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메인넷 업데이트 되고 비트모빅도 필연적으로 레이어 2나 그런 게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개발자들이 하실 거지만, 근데 비트코인도 보시면 필연적으로 비트코인 진영에서 싸웠지만 오디널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은 뭐 BRC-20이니 이러면서 그 인스크립트 그 새겨가지고 이거 토큰이다, 이거 NFT다 하면서 제2의 약간 거품 아닌 거품을 비트코인 내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모빅도 결국에는 레이어 2가 올라오면 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그런 코인에 있는 토큰들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비트코인 내에서 그냥 토큰이랑 NFT가 어떤 형식으로든 발행될 거거든요. 저는 그거 조금씩 나오면 사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필연적으로 초창기에 나오는 거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나중에 잘 갖고 있다가
그냥 레이어드 올라오고 토큰 만약에 비트모비 기반에서 토큰 나오고 NFT 나오면 좀만 사봐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제2의 비트모비가 될지 어떻게 알겠냐. 수익적인 측면에서. 네, 그런 얘기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도 있으신 분 계세요? 이제 쓰잘데기 없는 것도 다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뭐 아무 얘기나 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막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네. 3억 3천에서 이제 500만 원이 됐을 때 네네. 500만 원이 된 게 나중에 보니까 50억이 되어 있더라라고 했는데 네네. 그 코인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상관은 없죠. 뭐 어차피 상관없죠. 그 원래는 그때는 A팟이라는 이름이었고요. 그 A팟이라는 게 좀 운영을 못해서 그렇게 토막났고 그 이후에 CEO가 바뀌면서 오르비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클레이튼 투자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르비체인이라고. 약간 브릿지 역할을 해서 토큰들 교환해주는 플랫폼이었거든요. 그 플랫폼으로 변하면서 가격이 그렇게 뛰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가격이 안 좋죠. 지금은.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모빅에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네네. 작가님의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도덕성 검증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하는 동안 도덕성 검증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상황상 아까 말한 거다시피 도덕성 없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가 돼버렸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작가님이 갖고 계신 비트모빅이 공공재에서 그 기업들로 점점 이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작가님의 단순한 그 타락 때문에 비트모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작가님이 진짜로 뭐 JTBC나 한양대나 기타 등등 대기업한테 다 넘겼고, 그리고 소각을 해서 세각을 했는데 이런 종이 지갑에 만약에 그래도 자기 인생인데 한 1000개를 슈킹했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기업한테 다 이양을 해버렸잖아요. 작가님이 슈킹을 했고 작가님이 만약에 진짜로 팔았어요. 근데 우리 커뮤니티랑 대기업들이 이거 1000개 때문에 터뜨릴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작가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응징을 하겠지만 비트모빅 생태계가 이미 너무 생태가 커졌기 때문에 터뜨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커뮤니티의 자산이 돼서 우리 커뮤니티의 이기심과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이 이익 다툼 때문에 작가님이 슈킹 몇 푼 한다고 해서라도 그것 때문에 작가님 때문에 이게 터뜨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도덕성을 타락한다고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그건 더 안정화될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작가님이 타락을 하더라도. 타락 안 할 거라 생각하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고래감님도 작가님이 좀 이런 소리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작가님이 타락을 하셨는데 자산이 많아지셨잖아요. 이 비트모빅 생태계가 너무 더워졌다. 이거 다 부셔야 된다. 이러겠어요? 아니면 작가님 한 명을 응징하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작가님만 응징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고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이 비트모빅이라는 신뢰망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창시자 한 명 때문에 날려버릴 수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없으면 이제 끝으로 할까요? 네, 없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